한동훈 불출마.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동안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거론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나온대 안 나온대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황우여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안 나온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누구예요? 한동훈 위원장이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위원장님, 황우여 위원장님한테 안 나온다고? 네네네네. 그런 뜻을 딱 잡아 얘기하진 않았지만 뭐 자기가 전당대회 본인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네 저거 하게 해라. 네, 들으셨나요? 앵커가 물어봅니다.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누가요? 물었죠. 누가요? 물어서 말한 게 한동훈 위원장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나온다 그랬어요. 다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표 나온다는 설이 있어서 오해를 받는 것 같다고 안 나올 것처럼 뭐 뉘앙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보면 명확하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황우여 위원장한테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 얘기가 있고 잠시 뒤에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인터뷰 끝난 후에 다시 부지런히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제가 질문 드렸는데 저는 두 분이 만나셨다길래 그 한동훈 위원장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질문을 드린 거였는데 우리 황우여 위원장님은 조정훈, 그러니까 백서특위 위원장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를 하셨대요. 그래서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라고. 우리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는 조정훈 위원장을 생각하고 답을 한 거다.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달라. 청취자들께 이렇게 전화를 하셨네요. 네, 알고 보니까 내가 사람을 착각했어요. 라는 얘기인 거죠. 한동훈이 아니라 조정훈 물어본 줄 알았습니다. 라는 게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얘기였던 겁니다. 네. 약간 뭐 이렇게 보면은 뭐 해프닝은 해프닝인데 그 잠깐의 시간 동안 굉장히 좀 센세이션하게 아마 몇몇 분들은 그런데 한동훈 안 나온대라고 아마 뭐 카톡 문자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직접 전화해서 바로 잡기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 직접 공지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알림, 금일 황우여 위원장의 인터뷰와 관련해 바로 잡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언급한 게 아니라 조정훈 백서특위 위원장을 언급한 겁니다. 황우여 위원장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만난 적도 없어요. 얘기도 안 했어요. 라는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요 사안이 최수영 의원님 일각에선 진짜 실수라고 그래도 어당팔인데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가 8단인데 8단이 조정훈 한동훈을 헷갈렸다고 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황우여 위원장이 워낙 말하자면 그 정치 내공이 있는 고수이기 때문에 의도를 갖고 흘린 거 아니야?라고 이제 의심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전체 맥락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조정훈 훈자가 들어가니까 순간적으로 착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훈자가 겹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해명할 때 보면 그게 있어요. 저거 갖고 너무 고민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거 갖고 가보면 백서를 갖고 너무 고민하는 것 같아서 부담 갖지 마라라는 뜻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국민의힘 해명을 보면은 말 그대로 화들짝 놀랐습니다. 지금 저 인터뷰 그 문자 공식 내용을 보면은 만난 사실도 없고 조정훈 위원장 언급했고 바로 잡고 지금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뉴스가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을 빼고 나면 얘기가 안 돼요. 이게 기승전 한동훈 지금 국면이 돼버렸다는 걸 입증하는 사례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시적 비대위원장 맡은 브릿지형이잖아요. 교량형인데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진짜 평시의 당대표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고 이명박 대통령 예방하고 전대 준비보다는 오히려 평시 관리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줄이시라는 말씀 드리고 인터뷰도 좀 줄이셔야 되고 또 하나는 빨리 속도감을 내야 됩니다. 지금 국회 상황도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여당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점점 더 국민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기 전대든 뭐든 이게 시기는 잡혔는데 빨리 속도감을 내면서 당권 주자들이 여기에 몰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돼. 공간 열어줘야 돼요. 그게 황우려 비대위원장 역할이지 자꾸 전화 인터뷰 하시면서 오해 불러일으킨 건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본연의 역할은 사실 전당대회를 무리 없이 잘 이끄는 건데 그 역할 말고 자꾸 이렇게 뭐 인터뷰하시다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말씀처럼 일단 이 사안이 잠깐의 해프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쫙 퍼졌던 게 그만큼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 자체가 상수다. 국민의힘에서 상수다라는 또 방증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아까 잠깐 안 나온대라고 놀랐었던 게 다들 웬만큼 나오는 거 아니야. 뭐 글도 올리고 사람도 만나고 심지어 만나서 이런 얘기도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네. 최근에 당선자, 낙선자들을 만나서 한 얘기 중에 회계감사 등 투명성 보장 장치를 갖춘 지구당이 부활해야 된다. 지구당이 부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차재원 교수님. 네. 지금 현재 사실 당협위원회죠. 네. 당협위인데 당협이 아니고 지구당을 부활해야 된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의미냐,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 뭐 지구당이라는 조직 자체가 원래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돈 먹는 하마다. 그리고 상당히 또 그러니까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하수인 역할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잘못됐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정당법에 의해서 지구당이 폐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구당이 폐지가 되고 난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화면에 놓습니다만 당협위원회 내지는 뭐 조직위원회, 지역위원회라는 형태로 해서 사실상 지금 지구당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러한 정치 행태보다는 네. 차라리 이것을 갖다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양성화시켜서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보수 정당들은 과거 상당히 지역적인 토대가 아주 탄탄했어요. 그런데 이 지구당 자체가 없어지면서 지역 자체가 상당히 허물을 조직이 지금 그러니까 취약되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사실 이번 선거를 직접 한번 해보니까 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본인이 직접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당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본인이 당권을 잡았을 때 네. 향후 보수 정당의 재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아젠다를 선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네. 지금 말씀처럼 지금의 어떤 지구당 전체적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의 이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걸 보면 이동석 의원님. 네. 지금 전체 시스템을 건드리는 건 잠행을 하면서 지금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가시면 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니겠느냐. 이게 전대 출마에 한 발 더 혹은 그 이상의 큰 그림까지도 현재 그리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전당대회 출마를 100% 현실화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구당 설치, 이게 왜 나온 거냐면요. 사실 지금 원내에 진입한 그런 선수들보다 네. 원외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당협위원장들이 상당수 분포돼 있습니다. 수도권만 하더라도 당협위원장이 이번에 새로 나온 정치 신인 그런 네. 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 전 위원장은 미래 세대를 본 그런 행보를 한 가지 구축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후에는 아무래도 당권 주자를 통해서 전국 규모의 조직을 가동시키려는 그런 행보로 풀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 여부에 대해서 지금 황우여 전 위원장께서 계속 이제 얘기를 꺼내시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다른 당권 주자들이 지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차피 한동훈이 된다는 이런 대세 과정 속에서 다른 당권 주자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을 띄우고 있는 사람은 황우여 위원장이 지금 아주 가장 띄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게 비대위원장이면 비대위원장답게 정말 행보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한동훈 전 위원장 조만간 등판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이게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 반,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조만간 등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얘기는 등판 100%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곧 등판할 거다.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이 지구당을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아까 얘기가 나왔죠. 원외 선수들이 더 많이 좀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안이다. 다시 말해서 원외 인사들을 잡기 위한 그런 방안 아니겠느냐라고도 이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그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 원외 인사를 잡는 안이기도 하지만 원내 인사들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는 안인 거거든요. 그럴 수도 역으로. 있죠. 그럼 한 위원장은 지금 내 표는 원내보다 원외가 더 많다. 거기를 공략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전략적 사고를 저는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본적으로 이 지구당과 다르게 당협위원회는 원외 인사들이 당협위원장으로 돼 있으면 현수막을 못 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은 걸 수 있어요. 본인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같이 경쟁 주자가 지역에서 될 수가 있는데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부분이죠. 그리고 당협위원회는 공적 후원을 못 받습니다. 의원들은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정치 신인들은 이 지역구에 당원 명부조차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여야 공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지구당이라는 게 구태 정치라고 해서 이 없어진 부분이 맥락은 있지만 이게 과연 민주주의에 기여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정치적 포석이 없다라고 볼 수 없겠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본인의 어떤 구축 세력은 원 내에도 본인이 공천한 뭐 비례 일부 의원이랄지 장동혁 사무총장 등등이 계시지만 이게 세를 구축한다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의 어떤 그 지분은 없다 보니까 천목회 지금 굉장히 강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옹호하는 목소리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수건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정치 이슈로 다시 한번 지렛대 삼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본인의 힘을 쏟는 데 있어서는 원외 인사들한테도 굉장히 지금 강한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저희가 쭉 나왔던 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안 나와요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거기서 좀 시작이 됐죠. 근데 바로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신문입니다. 황우여 윤 탈당설 꿈도 꾸지 마시라 할 것. 네. 최근 계속 나오고 있는 대통령 탈당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탈당을 네. 아마 뭐 생각하고 있을 거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기 대통령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생각을 꿈도 꾸시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다면은 제 임기 내에서는 저는 그건 반대합니다. 예, 대통령을 만날 일이 있으면 절대 그건 꿈도 꾸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우리가 한 몸으로 가야 되는 그게 하나의 우리 헌법의 구조거든요. 네. 네, 사실 그동안 계속 뭐 대통령 탈당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마시라고 하겠다. 보통은 탈당설을 물어보면 친윤계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아유, 현실 가능성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황우여 위원장은 최수영 의원님 꿈도 꾸지 마시라고 말하겠다. 그럼 뭔가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최근 그랬잖아요. 잘못하면 윤 대통령이 중대 결심할 수 있다. 자, 대통령 중대 결심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탈당이고 두 번째가 기껏하면 거국내각 정도 되겠죠. 거국내각은 이제 민주당과 손잡고 정치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니까. 그 두 가지에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데 후자보다는 아마 탈당 얘기가 더 최근엔 심평 변호사 얘기서부터 여권에서 굉장히 왔는데 근데 최근에 기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이 얘기를 뭐냐 얘기하면 저는 거꾸로 지금 친윤계가 한동훈 위원장이 반격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의 주류를 흔드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사실 미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류라고 하는 친윤이 대통령 탈당 없다고 딱 선을 그은 거는 우리가 이 당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대통령의 워딩도 재미있어요. 당에 내가 호위무사가 되겠다. 당신들이 내 호위무사가 아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누가 총선 책임이 있냐고 그러면 나한테 책임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전달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 사실 대통령이 탈당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니 108석 갖고 그는 국민의힘이 야당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정치 원칙론전 이야기지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의 여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친윤계가 거부하고 꿈도 꾸지 마라는 황운하 비대위원장 얘기는 더 이상 당의 주류는 흔들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도전 세력에 대한 경고성 저는 얘기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황운하 위원장이 저렇게 세게 얘기한 것은 더 이상 탈당 얘기는 하지 말아라는 이제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앞으로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 여부는 저는 이렇게 봐요. 22대 국회 개원하더라도 네. 연금 문제, 그다음에 이제 최혜병 문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여기서 어떤 입장을 내느냐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 여부를 가늠하는 어떤 시금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른바 한동훈 세력에 대한 친윤의 경고 아닌 경고다.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등판하면서 요 입장들에 대해서 뭐 연금개혁 그리고 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가 이 갈림길에 놓린 어떤 이 가늠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슷한 얘기를 똑같이 또 다른 꿈이겠죠. 꿈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직접 들어보시죠. 당권을 잡기 위해 최소 여론조사의 수위권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 표결을 앞두고 입장을 밝히는 사람만이 저는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천타천으로 대선 주자, 당권 주자에 오르내리는 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는 전당대회나 대권이나 어느 것도 꿈꾸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네. 지금 최상병 특검에 관련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기 전에는 당대표든 뭐 대선 대통령이든 이거는 꿈꾸지 않길 바란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아직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저는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가 잘못되거나 수사에 부족한 점이 드러났을 때 하는 것이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모든 걸 특검으로 가져가니까 특검을 좀 저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기본 시스템이 있잖아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시에 지난 3월쯤에 얘기했었을 때는 지금 수사 진행 중 아닙니까? 수사를 보고 뭐 특검이든 뭐든 얘기하는 게 맞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한 윤 대통령의 얘기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 윤 대통령 두 사람 같이 지금 뭐 비슷한 결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장윤미 변호사님. 네. 3월하고 지금은 이제 5월 끝나가거든요. 이번에 등판할 때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문제는 종전의 입장은 총선 국면에서 그러니까 수사가 초기 단계였고 네. 지금은 또 이제 다른 국면이기도 해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본인의 스탠스가 좀 달라진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전 이준석 대표를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코너로 탁탁 몰아가는 느낌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본인은 아마 내심으로는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정치적 미래가 열리고 대선과도에 순항할 거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네. 다만 그 시점이 문제일 텐데요.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 전당대회에 등판을 하더라도 대통령의 어떤 입장에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거예요. 그러면 당이 경랑에 휩싸일 수도 있고요. 네. 또 반윤이니 비윤이니 친윤 굉장히 이런 여러 계파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확 올라올 겁니다.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떤 통합의 구심점이 되는 게 아니라 갈등의 중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네. 심지어는 총선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 정말 원론적인 차원 이야기했지만 폴더 인사로 마무리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입장 표명이 저는 당분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 입장 표명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주셨어요. 이동석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뭐 당분간 입장 표명이 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 3월에 네.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좀 전에 보신 것과 같이 뭐 잘못된 것이 있을 때야 그때야 특검이 꺼내드는 것이지 뭐 요 선에서 이제 유지가 될 뿐이지 네. 그거를 또 다시 꺼냄으로써 정쟁화를 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뭐 전당대회에 있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계속해서 표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당원들의 표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배치되는 그런 의견을 내다보면 계속해서 표를 깎아먹는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과 동시에 더군다나 이준석 전 대표가 저렇게 얘기 나오는 것은 결국 대권 주자로서의 경쟁심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행보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거에 받아치느냐 아니면 그냥 무시 전략으로 가느냐
그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마 고심 중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일단 이게 애매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거를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데 굳이 그걸 덥석 물 이유도 없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점점 등판이 가까워진다란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언제 등판할지 어떤 모습으로 등판할지가 궁금해지네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